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여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대응 TF 팀장이자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어떤 수사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특수단이 발족할 당시에 네. 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사참위하고 원활히 협력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결국 철저히 수사를 했느냐의 문제는 수사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은 해경 지휘부 기소하고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외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것은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국군 네.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네.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은 했지만 미행이나 네. 도청 같은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좀 법리적인 관점에서 좀 평가를 하자면, 이미 기무사령부가 유가족을 사찰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담당 고위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특수단이 밝힌 것은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네. 기무사령부 혹은 국가정보원의 상급자가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서 지시사항이 있으면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그런데 특수단은 구체적인 유가족의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는데, 이 직권남용죄 보호법익이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권을 수행하는 자의 의무 없이 직권을 수행하지 않을 지위를 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국가정보원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소 제명으로 넣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이 노조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유죄 판결한 사안이 있는데, 네. 그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너무 성의 없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없는 결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특수단의 경우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네, 궁금한 부분이 네네네. 기무사나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네. 큰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네. 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뒷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아예 법 자체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군 요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는 거고, 국정원은 국정 정보 수집과 관련된 행위는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에 대한 사찰 자체는 법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특수단이 구체적인 권리 침해의 관점이 아니라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시를 해서 유가족을 사찰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데 네. 철저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찰이라는 행위는 있었는데 근데 그걸 지시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유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네. 이런 논리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근데 특수단은 또 청와대 법무부가 세월호 네네.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거든요. 네네네. 앞서 변호사님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에 대해 네네.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네네.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네네네. 이번 수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사실은 초기에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를 할 당시에는 적어도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강주지방검찰청 수사팀에 대한 외압 행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수사를 철저히 밝혀서 기소까지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 핵심은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사이에 서로 기소 업무상 가해치사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서로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가 이미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여지고 결국 2014년도에는 그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는데 네. 2020년도에 기소가 되었다는 그 사정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의 수사가 수사 외압으로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직접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서 그 경위를 조사를 했었어야 되고 또 한편 그 당시에 검찰총장인 김진태 검찰총장이 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서 네.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 수사 내용 없이 그냥 뭐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결론을 내린 점에 있어서 좀 부실한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가 아니라 서면 네네.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소환 조사하고 서면 조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냐하면은 그 검사가 기본적으로 피의자에 대해서 서면 조사는 당사자의 의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명만 듣는 그런 수사 방식인 거고 네. 소환 조사라는 것은 해명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왜 그 당시에 해명과 다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그 해명의 어떤 논리적 근거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사 방식인 거죠.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 이렇게 또 네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네네네. 참 직권남용 문제 계속 다른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면죄부의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에서 대검에다가 바로 강주지검을 그 수사 보고를 받고 있는 대검에 바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을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이미 강주지검은 해경지휘부나 1, 2, 3청장에 대해서는 그 업무상 가해치사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검에다가 업무상 가해치사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해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계속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수사 보완을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수사 외압으로 넣겠다라고 하면 네. 충분하게
업무상 그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네. 않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 의혹도 특수단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네. 최초 발견 당시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네. 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사실은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과 특수단이 수사한 내용에 어떤 지점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사실상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유가족들이 최초에 그 특수단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사참위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적어도 사참위도 독립된 조사기구로서 조사 내용에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사를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다만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지금 그 특수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그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보아야 충분하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수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 입장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여기저기 기자님들한테 들었던 질문 중에 유가족분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제가 아직까지 가족분들한테 공식적인 유가족 입장은 향후에 성명서 형태로 낸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네. 좀 구체적인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듣지를 못해서 아마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의 수사 결과라는 점에 있어서 좀 감정도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세월호 참사 당초 검찰이 수사할 때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은 네네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특수단조차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서 네. 수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네. 사용했더라고요. 네네네. 만약에 제대로 처음에 수사를 했더라면 좀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상당히 기소하는 점에 있어서도 좀 달랐을 것이고 법원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그 어떤 판단의 결과의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구조 상황이나 아니면 진실을 은폐한 사람들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사자들의 기억에 왜곡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정보도 많이 인멸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참사 직후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았다면 현재 상태의 가족들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항도 없었을 거고 제대로 책임 있는 자가 처벌되어서 적어도 지금 시점은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그런 논의들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네네. 여전히 진상규명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점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측면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짧게 네네네. 대답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특수단이 세월호 CCTV DVR 지금 네네.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예정이 돼 있다. 이게 특검에 지금 네네네. 넘기기로 한 상황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특검이 수사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사실 특수단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서 쉽지 않은 수사다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독립조사기구인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동안 CCTV 관련돼서 분석하고
기타 등등 어떤 그 당시의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한 논거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증거를 네네.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네네. 그 관련자들을 네. 소환 조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한계는 왜 그 당시에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어떤 이유로 그 조작을 했는지를 밝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적어도 CCTV가 편집 조작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그 행위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될 일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또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변호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지금 저희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코로나19로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는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34에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고향 친구가 작년 1월에 관광차를 새로 구입해 봄나들이 관광을 준비했는데 이제 곧 할부금만 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위로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509님, 삼촌네 식구가 힘을 합해 재작년에 작은 동네 커피숍을 차렸는데요. 하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장사 한번 못 해보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분명 괜찮으실 거라고 꼭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1234님, 직장에서 갑질이 힘들어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지내봅니다. 스스로 응원하며 제 자신을 다독여주고 싶어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0016님, 취준생인 저를 응원하고 싶어요. 곧 저를 알아봐 줄 곳이 나타날 거라고 믿을래요. 이렇게 자신을 위한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7646님, 대구에서 김성환의 시사야 매일 듣고 있는 개인 택시기사입니다. 저는 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올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줄었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다독여 주시고요. 지금 자신을 응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께는 제가 응원의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는 내일 출근길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오늘보다 4.6도 높은 영하 7도로 예상되고 제천 영하 15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7.2도 높은 7도로 예상되고 강릉 11도, 순천 10도 등 낮 최고기온 6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으나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영하 15도 이하,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 전북 동부에서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권, 경남권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5도, 습도는 40%입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이우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복실이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창틀에 앞발을 올려놓고 방안을 들여다본다. 집안이 조용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 보다.